아이들의 미래는 깁니다. 긴 미래만큼 아이들의 건강도 오래 지속되어야 하기에 아메이 미래재단의 활동은 남다릅니다. 필요한 영양을 때마다 공급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달 상태와 영양지수를 측정해 내 몸을 위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하는 운동으로 신체는 물론 협동심이 자라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메이 가족들의 격려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에 동참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 아메이 미래재단.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을 왜 도우시는지. 배움이 없으면 꿈도 없다. 굶는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니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혹시 하늘에서도 아이들을 돕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대신할게요. 그 마음 이어지도록. 유니세프.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당신이 남긴 나눔의 날갯짓이 세대를 이어 온 세상에 희망의 나비 효과로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산 기부, 어린이의 삶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유니세프. 안녕하십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동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청명한 날입니다. 네, 차를 타고 오는데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고요. 하늘이 저 끝까지 참 보이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런 날인지. 정말 그동안 미세먼지 속에서 저희가 신음을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는 이래나 저래나 좋죠.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고, 미세먼지 많은 날은 또 공기청정기 또 전달하기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전달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업이 결국엔 이렇게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에 또 격려해주고 으쌰으쌰하는 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동 많이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그 누구보다도 행동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과는 행동이 없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님의 메시지로 역시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팀 그리고 우리 그룹을 이끌고 계신 우리 모두의 탑 스폰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the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playing by the rules. The gods they threw a days, their mind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ing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컴패션 아워 미션. 안녕하십니까. 누트라이트 브랜드 앰바서더 김일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선옥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께서 어떻게 사업 설명을 재밌게, 나도 20대 30대가 있었다는 그런 차원을 하는데, 저도 역시 20대 30대가 있었어요. 20대 때 직장 생활하다 미국에 건너가지고 20대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15년 정도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장단점, 자영업의 장단점,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미국에서 88년도에 MA 기회를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평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시간적인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helping people, help them 그런 건전한 사업,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공부하던 중에 91년도 5월 1일 날, 이제 5월달이 되면 한국 아메리도 33주년이 되죠. 5월 1일 날 한국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91년 4월 14일 날 영주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순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MA를 하면서 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람된 일, 20대도 30대도 70대도 80대까지 평생 하늘나라까지 할 수 있는 일. 제 영상에 보면 철인 3종하고 마라톤 뛰고 체력을 강건하게 해서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항상 만약에 언젠가 준비하는 거. 저희는 저하고 오영진은 벌써 우리 위원장을 다 써놔서 유산 기부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저희 집 기부하고 저희 재산은 우리 어려운 어린이 돕기에 다 쓰이는 것을 다 약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언젠가에 미리 준비하는 거. 메멘토 모리.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보람된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일.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MA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사업. 성공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이 사업.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재정적인 자산 먼저, 우리 건강 자산, 또 매력 자산, 또 경제 자산, 평생 이코노믹 프리덤.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스폰서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 사업을 1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면 평생 현역으로서 이코노믹 프리덤,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면서 서로 돕는 helping people help themselves,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이런 멋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사업을 또 어떻게 이렇게 거칠은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즐겁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잘 공부하시고 저희와 같이 평생 현역으로, 우리 부부 별명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매일매일 MA를 선택하고 우리 제품을 선택해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삶을 사시고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냈으면 여러분도 해냈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우리 사업에서 얘기하는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습관 탱커를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렛대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고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한 메시지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계속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이 돼서 저희와 같이 평생 현역으로 자윤으로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 FC! 고 FC. 이렇게 FC를 외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자유인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나도 2030이었다. 2030이 아니라 2030이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가끔 이제 인사하시는 분 가운데 제가 2030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오해를 계속 가져가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 텐데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 밝혀드리고 MZ 세대랑 이제 대화하는데 저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도 2030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저와 이분의 다른 점은 이분은 2030 때 다이아몬드를 이루셨고 저는 30대에는 아메이란 뭘까 잘 모르던 그런 때였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평생 현역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전국의 모든 리더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모두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STP4 나도 2030이었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수석 다이아몬드 윤선옥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선옥입니다. 이렇게 멋진 그룹에, 귀한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너무 먼 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어려웠던 김일두 리더님 팀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 영광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날씨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앞에서 정말 날씨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선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저희 딸 중3 그리고 저 사진은 저희 아들이 저 때 이후로 찍어주지 않는데 삿포로 여행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어주고 그 이후로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저렇게 이제 군대 갈 곧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저는 리츠칼튼이라는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 위에 있던 저희 남편도 호텔을 전공하고 리츠칼튼에 입사했다가 너무 박봉인 관계로 저희 남편은 이직을 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플래티늄이 되시면 그 가셨던 워커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저희 남편은 카지노 딜러를 했었고 저도 제가 이때 결혼할 때 저는 27, 저희 남편은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메이하고 세트로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총각 때부터 아메이를 했고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뭘 하고 있는데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감지하고 있었고 정말 드레스 가봉하는 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아메이를 오픈해가지고 제가 진짜 나 결혼 잘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아메이 하면 물건 팔러 다녀야 되나? 나 진짜 똥 밟았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결혼을 물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가장 잘한 일은 그 드레스 가봉한 날 저한테 맛있는 거 먹자고 했는데 맛있는 걸 진짜 허겁지겁 먹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포동에 아직도 기억나요. 50동 207호. 제 사촌 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이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집을 막 미친 듯이 치워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음료수도 필요 없고 커피도 필요 없고 과일도 필요 없고 그냥 앉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딱 요 테이블만한 2인용 식탁에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해줬고 저는 저희 남편 얼굴, 저 노트북을 보면서 이 상황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그런데 저희 남편이 노트북을 착 접더니 저한테 책하고 테이프를 주면서 구두를 신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야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철저히 저에게 팔로우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팔로우업을 잘했던 저희 남편은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결혼해서 딱 15년만 너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저희 남편은 진짜 그 약속을 말한 대로 지켰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41살 때, 제가 27이니까 딱 진짜 15년이 아니라 14년 딱 근무하고 진짜 영원히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 진짜 이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꽃바구니에다가 뭐라고 보냈냐면 축 자유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뭐 수고했어요. 했는데 저기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이름을 안 썼어요.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래서 저게 저희 남편 회사의 영업부에 아주 그날 이슈가 됐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남편의 은퇴를 이렇게 축하해주면서 꽃바구니까지 보냈느냐. 근데 일해주시는 거기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도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 착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메이 사업이 저희 부부에게 저에게 이런 진짜 저희 남편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가져다 주고 자유인이 됐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광주를 가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동탄역에 내려줘요. 그러면서 여보 잘 다녀와 이러면 저는 막 그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뒤를 딱 한번 돌아보고 드는 생각이 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 남편은 46살에 은퇴했고요. 46살에 은퇴한 남편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진짜 멋있는 아주 비싼 카메라를 사가지고 매일 아침 저희 딸을 등교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막 저희 딸이 좋아서 같이 등교했는데 저희 딸이 아빠 내일은 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너무 좋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빠 백수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은아 이리 와봐. 내일 가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빠는 백수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고 와서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백수래. 막 이렇게 그것도 그런데 걔네들은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바쁠 때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정말 옆에서 지켜보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이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남자가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았어요. 저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2030이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27의 아메이를 만나서 5년 동안 눈물로 정말 플래티늄을 빨리 하긴 했는데 플래티늄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매일 미팅을 지키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래 왜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난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고 아메에서 해야 되는 거 탱코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후로 3년 만에 저는 플래티늄을 리커버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3년 안에 모두 다 해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언제 사업을 시작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진짜 내 일로 받아들이고 정말 탱코아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정말 제 20대 후반, 30대 전부, 40대 초중반을 정말 아메이랑 함께 했더니 저희 사실 결혼기념일 잘 몰라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꽃다발, 와인으로 우리가 또 결혼기념일이 지나갔구나 아니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정말 작년에
결혼 20주년 선물을 크로아티아에서 이렇게 남편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김일두 리더님을 모시고 FCA 그 아주 멋진 리더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저기에 가운데 있는 저 아이가 김일두 리더님의 결연을 맺은 아이죠. 근데 처음에는 저 표정이었다가 저 왼쪽 위에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의 표정을 보면 내가 너무 낯선 분을 만났는데 저 친구는 모르겠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그런데 김일두 오영옥 리더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저 친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정말 저 친구를 보면서 너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고요. 정말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에 계신 리더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기 정말 서혜영 리더님이 저렇게 어린 친구가 진심으로 한 아이 진짜 눈으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정말 김미양 리더님이 전 오영옥 리더님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닮아가지고 키도 작고. 그래서 근데 정말 저 리더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저 유혜원 리더님이 저 옷을 저 친구들을 주려고 전주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에게도 줄 저 원피스까지.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성영주 리더님이랑 심호영 리더님, 정효심 리더님, 유혜원 리더님, 또 성영주 리더님의 따님, 그리고 한창숙 리더님, 이 모든 분들이요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리더님들이 함께 같이 한 것에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진짜 그곳에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후원하는 밍밍이라는 친구들 해줄 수 있는 게 마지막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27살 때 느꼈던 아메이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아쉬운 소리 하는 일, 평생 팔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고, 왜 우리 남편이 잘 다니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냥 내가 그거 가지고 아끼고 잘 살면 되는데 정말 왜 우리 남편은 아메이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아메이가 불편했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생각했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가 불편했어요. 망했다던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성공 확률이 낮아,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뭐 이렇게 했는데 아메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럼 넌 이미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초창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다가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지. 그래서 그때는 설명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딱 3개월만 알아보세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면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면 오늘 당장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세요. 저한테도 아메이가 X였다가 세모였다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정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고정관념 때문에. 저는 아메이 27살에 아무도 저에게 세상에는 2가지 소득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정말 저는 호텔에서 너무 박봉이어가지고 다음에 외국인 회사로 옮기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내 소득을 겨우 50만 원, 100만 원 올려가면서 행복해 했던 사람이었는데, 27살에 처음으로 저희 남편 손에 이끌려 이렇게 아메이 세미나장에 왔을 때 정말 근로소득 말고 자산소득이 있다는 걸 알았고, 아메이에서 계속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아,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봤던 너무 무서운 그래프였어요.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언젠가는 그 일을 내려놓으면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46세 남편이 은퇴했어요. 저는 41살이었고, 그러면 저희가 100세 수혜자라고 하면 50년 이상을 무얼 먹고 살지? 근데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남편 퇴직금 가지고는 2, 3년밖에 못 살아. 내가 경험해봤어. 저는요, 남편한테 퇴직금 10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수고하고 애쓴 돈이었기 때문에 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꼭 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내 인생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밍크 코트를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 진짜 밍크 코트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 근데 더워서 잘 입지도 않게 되고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저한테 그거 하나 사주고 전 남편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남편한테 나 500만 원만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없냐 그랬는데 읊어주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에 쓰는 돈을. 근데 제가요, 은퇴한 남자는 한 달에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소소하게 한 50만 원 쓸 줄 알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퇴직금으로 아니면은 뭐 연금으로 정말 여러분들 카드값 하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기 인생의 긴 겨울이 오는 저 오른쪽 부분을 저희는 아메이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 41살이었고 저희 남편 46살일 때 정말 저희 집에서는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끊겼고 오로지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저희 아들을 공부시키고 저희 딸을 이제 유학 보낼 준비를 하고 저희 온 가족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비전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일 그만두면 다른 일을 뭘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일을 찾잖아요.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모두 우리의 현실이죠. 내 월급이라도 들어오면 너무 다행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찾아가는 분들 너무 많죠.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죠. 근데 이거를 제가 줄여보려고 했는데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랬어요. 아껴라, 아껴라. 예전에는 집 전화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희 집은 4명 있으니 얼마나 부담되겠니? 잘 몰랐었어요. 근데요, 저희 4명이 통신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치면, 만약에 여러분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에 40만 원이면 10분의 1을 교통비로 매달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정말 여러분 너무 무서우신데 매달 텅 빈 통장을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속상하게 1위가 자녀 교육에 집중해서 돈이 없어서,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정말 저 가방이 뭘로 보이세요? 돈가방. 정말 유치원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시킬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산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집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부채로 보이세요? 저도 저 밑에가 제가 살았던 아파트인데요. 진짜 제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가 더 있고 그 집으로부터 온전히 자산, 인세소득이 나오면 부자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게 팬데믹 시대에 2021년, 22년 집값이 무섭게 치솟았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7%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한 5%로 30년 동안 3억을 빌려봤어요. 이자 계산기를 돌려봤더니요, 저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내가 받은 대출 원금은 3억인데 30년 동안 내가 낸 이자가 2억 2,500만 원이라면 이거는 누구 부자 되게 만든 거예요? 은행 부자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회차 상환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저는 200만 원씩을 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잘 보세요. 200만 원씩을 냈어요. 근데 제 파트너가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님 저희가 대출을 많이 갚았다고 생각해서요, 남편이랑 2년 뒤에 얘기를 했는데요. 여보, 우리 한 5천만 원 갚았겠지? 200만 원씩 갚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200만 원씩 24개월 4,800만 원을 갚았는데요. 놀랍게도
납입의 원금, 내가 빌린 원금은 83만 원씩 24개월을 갚았더니 2천만 원도 채 갚지 못한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무섭죠. 정말 여러분 대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만약에 이 대출 금액을 200만 원을 아메이로 만약에 여러분이 벌어서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안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이 회사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섬유유연제예요. 저희 엄마한테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이거 10번 쓰겠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고농축 유연제여가지고 저게 한 뚜껑만 써도 너무 잘 유연제로 쓸 수 있는데 저게 문제가 생겼던가 봐요. 동남아에서. 기온이 높은 국가에서 그리고 또는 추웠던 나라에서 응고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국 기업 같으면 거기다가 화학 성분을 좀 넣어서 이거를 잘 엉기지 않게 만들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제품 성분을 바꿀 수 없대요. 필요하면 반품도 해주겠대요. 여러분 화학 성분을 넣으면 환경에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가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성분 같은 걸 넣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여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너무 감동스러운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EBS 이 방송을 보고 제가 파트너들이랑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 방송을 한 번만 봐달라고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될 거라고. 저는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아트프라이즈가 뭔지 아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한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난 돈이 없어서 전시회도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내 예술품을, 작품을 저기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를 누가 하냐면 저걸 주최하는 오너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참관했던 대중의 평가를 받아서 그 1등에게 상금을 주고 하는 모든 이벤트를 하는 회사, 이런 모든 걸 만든 회사가 세상에 아메이라는 회사에 리치 디보스 창업자의 손자가 저거를 기획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감동이었던 건 그래, 돈이 있으면 병원을 지을 수 있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은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환자들의 치유가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이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헬렌 디보스 칠드런스 하스피tal이라는 왜 이름이 쓰여 있냐고요. 미국은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에게 이름을, 도로의 이름도 지어주고 건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만 내가 기부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동들이 와가지고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쉴 곳이 없는 부모들에게도 쉴 곳을 제공하고 정말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한 번 건물을 지어준 걸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는 너무 감동적인 진짜 세상에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다 아메이가 피라미드 회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하면 그게 이집트에 있지 왜 미국에 있냐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본 미국 본사예요.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드는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어요. 저는 언니가 개인적으로 형부가 옛날 럭키라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사택에 살았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언니네 집에 갔다 오면 정말 매일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가서 깜짝 놀랐던 건 굴뚝도 없고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1959년에 리치와 제이 이 두 분이 창업하시고 진짜 그 2세대 경영, 그 다음에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또 다음 세대의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너무 멋진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제가 봤더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그것도 보상을 받게 되는 너무 멋진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각자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예요. 정말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을 때 돈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너 그렇게 잘 살고 싶어? 너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근데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제공하겠대요. 이거를 받은 제가
이 안에서 진짜 변화하고 성장해가지고 저는 진짜 저 자유가족희망보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허가 1200개가 있고 전 세계에 특허 출원 중인 500개가 있고 연구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를 얘기해요. 아니요. 아메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세제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세제가 화장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60년 동안 한국은 33년 동안 아메이를 얘기하면 아메이 제품은 좋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있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죠. 생필품 만드는 회사에서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생필품에도 저렇게 많은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아메이가 이런 판결을 받았는지 미 연방통상위원회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프락트앤갬블이라는 P&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자기네 생필품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니까 미 연방통상위원회에 제소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정말 씨를 말리든 뭘 하든 미국은 아시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흔적도 없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먹보다 법이 앞선 나라죠. 근데 역시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봤더니 P&G에서 아메이를 제소했는데 저기 잘 보시면 1975년 3월 25일부터 파이널 79년 5월 8일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4년 몇 개월 동안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미 연방 통상위원회에서 판결을 내서 아메이는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피라미드 플랜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는 아메이를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메이는요 국제사업이 가능합니다. 100여 개 지역미 국가에 나가 있고요. 네, 저는 2016년부터 호주에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진짜 제 친구 딱 2명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제 친구 2명에게 연락해서 아메이 사업을 해보자고 얘기했고 정말 그렇게 해서 짐 싸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호텔에 불러서 사업 설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했는데 호주 아메이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50년 역사상 한국인으로 첫 번째 파운더스 PT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 폴로 남색 티셔츠와 입고 있는 한 부부 옆에가 밑에 보이는 친구가 스폰서인데 이 두 부부가 진짜 파운더스 PT 여행으로 아메이 여행으로 리스본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어요. 진짜 이거는 시스템이 정말 월드와이드 시스템이 만들어준 선물이고요. 제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호주 아메이에서 엽서가 왔는데 제가 저 크루즈를 타고 간대요. 제 스케줄이 시드니, 런던, 리스본, 바르셀로나, 런던, 시드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제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기회를 줬더니 저 친구가 이해하고 그 파트너와 함께 그래서 저는 호주에 3명의 플래티넘 이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기적이고 감동이고 감사죠. 그리고 미국 사업도 시작해서 제 파트너가 자기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치과 의사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미국 갈 때, 뉴욕 갈 때요. 진짜 멋있는 바바리 코트 같은 걸 가져가지 않고 가득 아메이 제품, 책 이런 걸 가져가서 정말 옷 가방은요. 기내용 가방 정말 작은 트렁크 하나 가져가고 온통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기회가 된다는 거. 저 치과 의사 파트너가 퇴근하고 와서 옷도 벗지 못하고 정말 와서 사업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똑같이 그곳에서도 퀸으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메이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근데 정말 이 소득의 원천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것만 괜찮으면 되겠죠. 네. 이제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요. 20대들은요. 총판도 도매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똑같은 얘기 하려고 저분이 그러시네. 아니요. 오늘은 진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제품에는 원가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는요. 저 2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샀어요. 그런데 2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이 될 때 품질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저 돈을 누가 냈나 봤더니 기업이 내지 않았고요. 광고비도 돈도 없는 내가, 총판에서 가져가는 돈도 없었던 제 주머니에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가 가져가 제 주머니에서 다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 저렇게 유통에 돈이 흐르고 있어. 그 저희 남편한테 제가 마트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우리한테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 세상에서 대출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하려고 해. 아메이는요, 200원에 만들지 않고요, 물건을 350원의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연구하고 개발해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써보고 좋은 거를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메이는 물건을 어떻게 주냐면 350원짜리 물건을 700원에 주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50원 어디 갔나요? 봤더니 네, 당신 겁니다. 당신이 쓰고 광고하고 노력한 만큼을 한 달 동안 1일부터 말일까지 아메이 제품에 있는 포인트를 모아서 당신에게 쓰고 광고만큼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아메이의 전체 매출이 1조였다고 가정을 하면요, 저 35%를 기금화했다가 돌려주는데 1조에 35%면 3,500억이라는 돈을요, 작년에 1년에 누구는 6,000원, 누구는 6만 원, 누구는 60만 원, 6천만 원, 6억을 가져왔대요. 여러분은 얼마를 찾아오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고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회원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광고 유통비의 거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피존의 양이 왼쪽이 훨씬 더 많은데 오른쪽에 김수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용량도 더 적은데 금액은 훨씬 더 비싸죠. 이게 광고비 때문인 거죠. 누구 주머니에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설거지부터 빨래하기까지 이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번 생필품으로 이런 돈을 지출하죠. 내가 번 돈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요. 제가 아메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생필품, 여러분이 필요 없는, 한 번 사면 10년을 쓰고 산 세탁기 냉장고가 아니라 오늘 또 떨어지면 또 쓰고 또 쓰는 생필품을 여러분들로 안 쓰던 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바꿔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이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내가 한 건 오로지 하나,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한 거밖에 없는데 그 소득으로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빠, 제가 에메랄드 보너스로 차도 바꿔드리고 제 조카 첫 대학 등록금도 내줘보고, 조카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교복 사주는 거는 이모 고모의 몫이고, 저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남편 돈이 아니라 제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했던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요, 이 마트 저 마트 이렇게 가던 거를 저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Use the product, telling the story. 이게 아메이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써본 제품을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일. 여러분들 모두 카카오 부러워하시잖아요. 저 어젯밤에도 부산역에 가려고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부산역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거든요. 카카오는요, 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연결한, 너무 부러우시죠? 그건 너무 부러운데 아메이에 갖고 있는 제품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생필품의 위력을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생필품 회사,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메이에 회원 가입하기 싫으시죠? 다들 왜 그러냐면 의무 가입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무 구매량이 있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가입비가 없는 거 아세요? 호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가입비가 없는 나라고요. 의무 구매량도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저희 호주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폰서님 멜번에 아메이 매장이 철수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했어요.
근데 그 팬데믹에 진짜 그걸 없애고 시드니에 있던 매장도 한 곳을 없애고 또 이전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은 어떠세요? 대구를 가도 부산을 가도 창원을 가도 뭐 여기 강서에 오셔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네, 회원가에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매일 누가 와서 이게 뭐 야채가 신선하지 않다고 반품을 해요. 너무 속상하시죠. 근데 반품을 안 받아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쁘게 더 얘기하면 또 고객이 끊어질까 봐. 근데 어때요? 아메이는요,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얘기하고 얘기만 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반품은 누가 받아준대요? 제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메이 회사에서 다 해주겠대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딨나요? 하자만 있어도 바꿔줘도 감사한데 립스틱을 바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반품해 준대요. 저는요, 정말 우리 사업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기서 상속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상속해주고 싶었는데 김희두 리더님은 사회에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이미 기부를 약속하고 그래서 저도 이 안에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 제품이 있어요. 디시드랍스가 11,500원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하죠. 아니에요. 300ml에 희석하면 20병이 나오면 한 병에 550원 꼴이에요. 그러면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 6,070원에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메이를 오래 했으니까 11,500원에 안 사겠지. 그래서 아닌데요. 저 6,070에 원이라고 붙어 있지 않죠? 6,070은 그 제품에 붙어 있는 포인트고요. 저도 저 11,500원에 구입을 해요. 아메이를 오늘 시작한 사람이나 2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저 가격에 사요. 너무 공평하죠. 그랬더니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신은 왜 일을 하세요? 11,500원에 갔다가 나한테 11,500원에 주면? 그럼 제가 그때 설명을 하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 11,500원에 10%를 부가세 10%를 제한 게 저 1,500원이에요. 저건 뭐냐면, 포인트는 내가 제품에 있는 점수를 모아서 이달에 얼마의 광고비를 받아올지를 계산하는 포인트를 결정하고, 레벨을 결정하고, 저 뒤에 있는 1,500원은요, 가격이 오르면 뒤에 부가세 뺀 1,500원이 11,500원 가격의 제품이 1,500원이 같이 동반 상승해서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BV라는 걸 모아서 나중에 여러분의 보너스를 돌려드리죠.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뒤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메이에서는요, 3%, 2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 3%, 6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 6%. 이렇게 해서 최고로 많이 1,000만 포인트, 21%로 캐시백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더 많은 광고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20만 포인트를 썼더니 나 3% 광고비가 들어왔네? 6,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7을 곱해서 1,200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러죠. 그래서 우리 한번 20만 포인트를 모아볼까요? 그랬더니 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20만 포인트를 못 써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랑 친구랑 이웃이랑 함께 써도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서 5만 포인트씩 쓴 사람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몰아주기 한 거네. 앵벌이 한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앵벌이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앵벌이는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온전히 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납할 때 그걸 앵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바꿨을 뿐인데 만약에 당신도 아메이에서 발생하는 저 광고비를 받고 싶다면 20만 포인트를 여러분 이하에서 모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온전히 여러분 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에게 아메이를 전달한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좋아서 한 3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필요한 거를 20만 포인트씩 바꿔 쓴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스폰서님의 그룹은 U, S, U, A, B, C 5명이
100만 포인트의 점수가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쓰고 광고한 ABC와 여러분 4명이 80만 포인트가 모아졌고 ABC는 각각 20만 포인트씩 썼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메이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에서 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빼준 나머지가 너의 몫이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100만 PV 6% 1.7을 곱하면 10만 2천 원이라는 돈이 와!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메에서 잠깐만요. 그거 다 당신 거 아닌 거 아시죠? 당신 밑에 있는 U, A, B, C 4명의 몫을 빼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4명의 몫은 8만 1,600원이에요. 그래서 10만 2천 원에서 8만 1,600원을 뺐더니 여러분 스폰서님의 통장은 2만 400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달 15일 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럼 저는요. 제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봤더니 네, 8만 1,600원. 4명이 써서 모아진 광고비 8만 1,600원이 다 당신 거 아닌 거 아시죠? 20만 포인트씩 3% 1.7을 곱해서 1,200원씩 ABC 3명 거 3만 600원을 빼주면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통장에는 5만 원이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1,200원, 1,200원, 1,200원을 모으면 3만 600원. 3만 600원에다가 5만 1,000원을 모으면 더하면 8만 1,600원. 그리고 스폰서 보너스 2만 400원을 더하면 10만 1,200원이라는 돈이요. 정확하게 내가 쓰고 광고한 만큼을 돌려줬는데 잘 보시면 아메이는요. 누가 물건을 많이 팔았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저 100만 포인트를 모은 스폰서가 왜 보너스가 2만 400원이고 왜 80만 포인트를 모은 당신이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까요? 봤더니 스폰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1명에게 광고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 3명에게 광고했네요.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한 당신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수입의 역전이 발생해요. 아메이는 누가 물건을 많이 팔았냐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잘 많이 전달한 게 아니라 광고를 많이 했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서 그래 내가 스폰서가 없으면 내 소득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스폰서를 지우고 여러분이 최초로 한국 아메이 가입을 했어도 여러분의 보너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A, B, C도 여러분이 더 찝찝해서 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A, B, C도 한국 아메이에 다이렉트로 가입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가야 될 몫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고 스폰서의 보너스와 나의 보너스는 무관하다는 걸 알았고 내 노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CMO가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저희 CMO님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고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저희 CMO를 역전했죠. 네, 저희 CMO가 가끔씩 연말 보너스 받으면 물어봐요. 자기 얼마 받았어? 자기 얼마 들어와? 이렇게 궁금해서 미쳐 죽으려고 해요. 저희 CMO가. 근데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저희 스폰서님에게 진짜 선물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에게 너무 좋은, 너무 대단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명에게 나눠볼게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6명과 나눠서 7분이 14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 9% 거기서 12만 6천 원에서 다 빼주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7을 곱하면 15만 3천 원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6명한테 얘기해서 15만 3천 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잘 생각해봐. 15만 3천 원이 한 끼 외식 안 하면 되는 돈이라고 네가 얘기했지? 근데 만약에 너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얘야 이번 달에 15만 3천 원을 네가 안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엄청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근데 저 돈을 여러분이 쓰던 생필품을 나눈 것뿐인데 저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게 12달이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래요? 친구야, 넌 어떻게 15만 3천 원이 들어왔어? 난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2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너도 써보고 좋으면 광고해봐. 그래서 6명이 각자 3명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절대 이 그림처럼 되지 않아요. 저도 아메이 제품을 써보라고 회원가입해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회원가입하고 물건을 한 번도 안 쓴 친구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도 생겼고요. 에메랄드가 2조인 네트워크도 생기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팀에 4명씩
6명, 24명이 여러분까지 25명이 20만 포인트씩 쓰면 50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 15% 75만 원에서 밑에 있는 4명에 80만 포인트 6% 6그룹을 빼주면 46만 2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7을 곱해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됐으니까 한 78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팬데믹에 한국아메이에서 어떤 혜택을 줬죠? 저렇게 예쁘게 3명의 그룹에게 6%씩을 하면 당신에게 30%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제 파트너들이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게 스폰서님 제가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제가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써보고 제품 감동을 전해서 이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탐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100만 원을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지 될까요? 지금 당신의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도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월급을 받아 오시는데 그거보다 더 얼마나 정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찝찝해가지고 이걸 내가 매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지워볼게요. 그러면 520만 포인트에서 20만 포인트를 빠지고 나머지 제 보너스가 얼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소소하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3명에게 3명씩 더 전달했더니 이 네트워크가 79명이 되고 전체 네트워크에 158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 21%의 캐시백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여러분께 아니라 밑에 있는 분들까지 다 빼주고 나머지가 당신 거니까 여러분 거니까요. 빼볼게요. 그랬더니 144만 6천 원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45만 원이 되고 거기다가 요즘에 뭐가 있죠? 브론즈 인센티브 프로모션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까지 다 더하면 2분의 보너스는 400만 원 정도가 되죠. 제 파트너들 중에요. 작년에 파운더스 PT를 가셨던 분들이 다 이만큼씩 받아 가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돈이 안 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400만 원씩 12개월이면 4,800만 원이면요. 웬만한 대학 졸업한 여러분 취직도 안 시켜주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아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1000만 포인트가 되면 SP, 이거를 3번을 하면 GP,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식 사업자가 돼요.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를 갔었는데 이제 팬데믹에는 금을 선물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아메이에서. 그리고 상속이 물론 되죠. 네트워크가 귀여운 네트워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속시키면 좋겠죠. 제 파트너 중에요. 이 친구가 작년에 플래티늄이 됐는데 이름을 개명했어요. 원래 김소연인데 김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소연 씨 이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정식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농담이고요. 진짜 자기가 얼마나 정식 사업자가 되고 싶었는지 간절함을. 그래서 저희가 맨날 김정식 리더님 이렇게 안 불러주면 화를 해요. 정식이라고 했죠. 제 이름은 막 이렇게. 근데요 진짜 이 친구도 정말 행복한 비명. 남편이 경찰인데 진짜 자기가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다른 미래를 이 친구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는 사람을 2명을 도우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있는 그 남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리더님 저는요 에메랄드 보너스가 필요해서 더 열심히 해서 역전하신 거예요. 3사람을 도우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이 에메랄드에 애칭이 있죠. 가난과 이별하는 핀, 인생의 안전벨트,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 저는 이 핀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 아들 8살에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9살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큰애. 근데 제가요 저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보너스를 받아서 저희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함께 있으면서 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8년을 함께 해주셨던 이모님을요 제가 너무 감동했던 건 제가 그 이모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모님에게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벌었던 아메이 소득으로. 그래서 제가 밑에 있던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는요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 되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6그룹을 성공시키면 요즘엔 연봉이 1억 2천에서 이렇게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상속이 되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또 이런 여행을 갈 수, 더 좋은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메이는요 성취 순서가요 시작 순서가 아니에요. 시작을 먼저 했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뒤늦게 시작했어도요 속도를 내면 저렇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유치원 원장님, 노인재가복지센터장, 정치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20대 때 아메이를 저보다 먼저 아메이를 했다가 한 1년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그 친구가 3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간간히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왜 전화했었냐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만뒀는데 얘가 올해는 그만뒀겠지. 얘가 3년 됐으니까 그만뒀겠지. 근데 제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너무 궁금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아들이 축구선수인데 중학교 2학년 때 157cm니까 감독님이 축구를 포기하든지 키를 키워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잘 안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번 해에 3년 만에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작년에 사파이어가 됐고. 근데 그 친구는 제 네트워크에서 따지자면 가장 늦게 회원가입을 한 사람인데 에메랄드 된 순서로 따지자면 정말 손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대신 속도를 내서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한대요. 정말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속도를 내서 집중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는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크레딧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현금만 써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래서 넌 왜 크레딧 카드를 안 써 그랬더니 너무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정말 소비가 줄질 않더래요. 근데 그거 알아?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선호가 내가 그 크레딧 카드를 없애는데 한 3년 걸리더라. 가난한 사람은 그 크레딧 카드를 제로로 만드는 것도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카드 가진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왜냐면 이 바이크가 사고 싶어가지고 그때 현대카드를 그 친구가 결단하고 만드는 거예요. 카드를 없앤 사람이 카드를 다시 만드는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랬어요. 아유 자전거도 못 사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돈이 없는데 에메랄드를 가는데 부자만 아메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마음만 간절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이 김미경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꿈의 구성 성분에는 좋아하는 거 7과 싫어하는 거 3이 있대요. 근데요. 좋아하는 거 70을 가지려면 싫어하는 거 30%를 뚫지 못하면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꿈은 싫어하는 거 30%, 귀찮은 거에서 결판이 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야금 그 황병기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건 가야금 연주래요. 근데 싫어하는 게 연습하는 거래요. 이회수 선생님은요.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책상에 가는 게 오말리래요. 너무 똑같죠.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행동, 그 싫은 거 30%를 여러분들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랑 개인적으로 간 여행이 아니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 남편이 은퇴하고 뉴질랜드 여행을 아메이에서 보내줘가지고 갔던 여행이에요. 이때 저희 남편은 진짜 완전 완벽한 자유인으로 갔고요. 정말 저런 사진을 찍으면서도 은퇴한 남편이 좋더라고요. 그냥 진짜 매일 잠과 싸우면서 3교대 일을 했었던 저희 남편이 이제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오른쪽 밑에 있는 저희 스폰서님들이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들인데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저런 표정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과 항상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나의 삶도 나아졌듯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도 나아지고 매일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 이거는 제 파트너가 이 지금 가운데 리본 묶으신 분이랑 오른쪽에 검정색 원피스 입으신 분이 플래티늄이 돼가지고 워커힐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웃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진 속에 이 리더님이 맨 왼쪽에 있는 리더님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고 두 번째 리더님이 리본 묶은 분이 PT, 그 다음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저 때 PT였는데 양쪽에 계신 리더님들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하기만 하면, 정말 이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리고 하라는 대로 탱커를 하면 다 된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 꽃 들고 있는 가운데 분이 아니라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단발머리 분이 아까 말했던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노인재가 복지 센터장을 하면서 인천 서구에서 정치를 하면서 했던 제 친구예요. 이 친구는 3월부로 유치원을 접었고, 그리고 정말 아메이로 이걸 준비하면서 크레딧 카드 없다는 친구가 저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정말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 진짜 보석이 되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저의 다이아몬드 파트너인데요. 저는 이 친구를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엽산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 직장 동료의 아랫집 엄마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멋있는 다이아몬드가 됐죠.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었을 때 이 친구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정말 1년에 저렇게 생긴 바지 2개로 5년을 버티고 살았던 친구인데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폰서님, 장혜진 리더님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았냐고. 아니, 저 줄무늬 바지 입고 있었을 때는 그럴 줄 몰랐지. 근데 처음 만났었을 때 나도 가난한데 너도 이렇게 살면 가난하죠. 그 마음 하나로 정말 꾸준히 가서 5년 동안 나도 괜찮아요 했다가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진짜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래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우리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같은 세상 속에 살게 된대요. 너무 무섭죠. 저는 아메이라는 걸 만나서,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그리고 김일두 오영욱 리더님이라는 너무 훌륭한 리더님들을 만나서 이 안에서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포스터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래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딱 그 5년이 시작될 시기이래요. 남보다 먼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 아주 작은 아메이를 보여드렸고요. 이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메이 사업을 알아가셔서 정말 소중한 기회로 만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아메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느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강의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모습을 보이시니까 정말 놀랍네요. 뭐 방송 도중에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 아메이의 가치, 생필품의 위력, 참 바뀐 인생을 잘 보여주신 윤성욱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채팅창이 좀 뜨거웠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윤옥순 리더님, 따뜻한 마음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컴패션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심호영 리더님, 같이 이제 다녀오신 것 같아요. 윤선홍 리더님, 컴패션에서는 따뜻한 눈물을 보여주시더니 오늘은 열정과 확신에 힘있는 STP 너무 멋지시고 감동입니다. 저도 빨리 다이아몬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돼가지고 비전 트립도 가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김정환님,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메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2FC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